집합과 명제 단원평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A와 B에 대해서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요, 정의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정의는 뭡니까? 자, 첫째, A가 B의 부분집합은 뭐냐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로 들어있는 거죠. 마찬가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의 정의는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역시 A의 원소로 나타나야 됩니다. 집합 A를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이죠. 그러면 2차 방정식 풀어보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4와 또는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집합 A는 마이너스 4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즉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도 B의 원소가 돼야 되고요. 3도 B의 원소가 돼야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A가 마이너스 4라면 B는 뭐다? 3이 되는 거고 A가 3이라면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어떠한 경우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면 9랑 16 각각 제곱한 것을 더해주면 25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A가 10 이하의 홀수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보면 10 이하의 홀수이니까 1, 3, 5, 7, 9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부터 보면 3은 A의 원소다 라고 했기 때문에 3은 실제로 A에 있죠. 그래서 맞는 거다. 니은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역시 맞죠. 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공집합이죠. 그 다음에 1과 5로 만들어진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원소 1과 5는 A의 원소로 나타나죠. 따라서 집합 1과 5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리을을 보면 9는 A의 원소가 아니다 했는데 9는 A의 원소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집합 A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적어도라고 얘기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반대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빼줘야 돼요. 반대 경우 보겠습니다. 적어도 한 개의 짝수다. 반대 경우. 적어도 한 개가 짝수다. 그러면 뭐예요? 반대 경우는 모두 뭐란 얘기입니까? 모두 홀수란 얘기죠. 집합 A에서 홀수는 1, 3,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 3, 5로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요, 2의 세제곱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1부터 5까지가 5개니까 5제곱에서 2의 세제곱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2에서 8이 빠지는 거니까 정답은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특히 2의 5제곱에도 보면은 공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2의 세제곱 할 때도 공집합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공집합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공집합은 서로 없어지기 때문에 공집합의 개수를 선생님이 문제 풀이할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4번 문제, 집합 S가 1, 2, 3, 4로 만들어진 집합일 때 집합 X는 순서쌍으로 표현이 됐네요. 순서쌍이죠. 그러면 각각이 S의 원소인데 P와 Q는 관계가 있네요. 뭐냐면 P는 Q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Q에다가는 1, 2, 3,
4가 온다면 P는 뭐가 되냐면 각각 1, 2, 3, 4의 약수들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첫째, Q가 될 수 있는 게 1이라면 1의 약수 뭐 있어요? 1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순서쌍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요. 1, Q를 먼저 쓰고 그 약수를 왼쪽에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집합 X의 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Q가 될 수 있는 게 2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의 약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2의 약수는 1과 2가 있겠네요. 따라서 순서쌍에서 오른쪽에 2를 써주고요. 각각 약수인 1과 2를 왼쪽에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Q가 3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3의 약수를 구해보면 3의 약수는 뭐가 있냐면 1과 3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3, 3 오른쪽에 쓰고요. 3의 약수인 1과 3을 왼쪽에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Q가 될 수 있는 건 4고요. 4의 약수를 구해보면 1, 2, 4가 있죠. 따라서 1,4, 2,4, 4,4 이렇게 쓰면 집합 X의 원소가 되겠네요. 따라서 집합 X의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실수 전체의 집합 R의 두 부분 집합 A와 B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R이 뭐냐면요. R은 실수예요. 실수. 리얼 넘버. 네. A와 B를 모두 합치면 실수 전체 집합이 된다 이거고요. A와 B를 교집합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범위가 되는 거네요. 먼저 A에 나와 있는 조건제시법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니까 2차 부등식 풀어야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방정식 해에 해당하는 것은요. 마이너스 2와 3이 되겠네요. 그런데 크다니까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a의 범위가 나와줬습니다. 반면에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요. x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그 사이값 범위가 되겠네요. 수직선을 그려서 b의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왼쪽, 3은 오른쪽에 이렇게 수직선에 표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3보다 작으니까 왼쪽이죠.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은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4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도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범위 A의 범위를 써보면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2 안 들어가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3 안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집합 A의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조건과 나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요. B는 사이값이라 했잖아요. 근데 나조건에 보니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B 범위의 처음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쨌든 여기가 지금 겹치는 부분. A와 B의 겹치는 부분이 여기 왼쪽 한 군데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자, 갔다가 여기서 3보다
작은 숫자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작은 숫자로 이렇게 멈춰버리면 가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왜냐 합집합하면 실수 전체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안 되네요. 그렇다고 또 이게 쭉 가다가 3을 넘어서는 이 숫자까지는 또 갈 수가 없죠. 왜? 그러면 교집합이 또 생겨버리잖아요. 나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3까지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A에서는 3이 없고 그죠? 3이 빠져 있고 B에서는 3을 가지고 있으니까 합집합하면은 절묘하게 다 포함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B의 범위는 B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보면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게 A와 B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2차 부등식 풀기 전에는 뭐였겠어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이거였겠죠. 전개식 계산해주면 x제곱 2개 더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1, b는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1부터 7까지고요. 부분 집합이 A와 B가 나타나 있는데요. A 합집합 C와 B 합집합 C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분석해 보면 지금 A와 B는 서로 다르잖아, 그죠? 다른데 같은 집합 C를 갖다가 합집합을 했더니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조건입니다. 집합이 서로 같다. 여러분 해봤죠? 집합이 서로 같다 뭡니까? 좌변에 있는 A 합집합 C는 B 합집합 C에 포함돼야 되고요. 부분 집합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네, B 합집합 C도 역시 A 합집합 C의 부분 집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A와 C는 서로 공통되는 원소가 3 하나밖에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A에 있는 원소가 B 합집합 C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C에 있는 원소도 B 합집합 C에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C가 있으니까 지금 C를 생각하는 거는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3을 빼고는 1, 5, 7은 B에는 없잖아요. 이해했습니까? A의 원소 중에서 3을 제외한 1, 5, 7은 B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C에 있어야겠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1, 5, 7은 C의 원소로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B 합집합 C도 A 합집합 C에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B의 원소 중에서 3을 제외한 6 보이죠? 자, 이 6은 A에는 없으니까 6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C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6은 C의 원소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정리해보면 C에는 어떤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1, 5, 6, 7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C가. C는 U의 부분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의 개수는 1부터 7까지 7개겠네요. 그 중에서 1, 5, 6, 7 4개가 되겠죠. 그래서 4를 빼주면 2의 세제곱이 돼서 정답은 8개가 되겠습니다. 7번 전체 집합 U가 1부터 6까지고요.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집합의 연산 문제네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A의 여집합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를 구해서 두 집합을 교집합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문제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문제는요. 의도가 뭐냐면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과 똑같죠. 3a 플러스 뭐 2a 마이너스 3b 이런 식이 있는데 뭐 a와 b가 뭐 이렇게 주어졌어요. 바로 대입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가지고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집합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러면서 연산은 서로 다릅니다. 가운데가 교집합이고 합집합이 있네요. 이럴 때는 무슨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네, 분배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연산이 서로 다를 때는 분배 법칙입니다. 그러면 A의 여집합으로 분배 법칙을 해보면 A 여집합, 교집합 A 그리고 합집합 해주고요.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A 여집합과 A를 교집합 해주면 겹치는 부분이 서로 없죠. 그래서 공집합입니다. 그리고 A 여집합, 교집합 B 합집합은 뭐 합해주나 뭐 의미가 없죠. 여러분 100에다가 더하기 0 하면은 뭐 숫자 늘어납니까? 그대로죠. 어디서 많이 봤죠.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한다 했죠.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자, 교집합 여집합입니다. 뭘로 바뀔 수 있다고요? 네, 차집합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결국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차집합 A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의 공통 원소를 보니까 3밖에 없죠. 따라서 비차집합 A는 뭐가 되느냐? 4와 5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도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간단히 정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다. 여러분 집합의 연산 법칙은 차집합에서 성립해요? 그렇지 않죠. 무슨 집합에서 성립합니까? 예, 교집합이나 합집합에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연산 법칙을 쓸 때 여러분들이 이 교집합, 여집합이 나왔다고 해서 차집합을 썼다. 그러면은 연산 법칙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연산 법칙을 쓰겠다. 연산 법칙을 쓰겠다 해주면은 뭘로 바꿔줘야 된다? 항상 합집합 또는 교집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산 법칙을 쓰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다면 교집합, 여집합을 차집합으로는 바꾸지 마세요. 그렇게 바꾸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연산 법칙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무슨 법칙을 쓸 수 있나요? 네, 괄호에 여집합으로 묶였다.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그러면 바꿔주면 A의 여집합이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요.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대로 B가 나오겠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집합이 하나, 둘, 세 개고요. 연산이 서로 다릅니다. 집합이 세 개면서 연산이 다르다.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러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그리고 가운데 합집합 오고요. A 교집합, B 이렇게 정리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A와 A 여집합의 공통 부분 교집합 해주면은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합집합 해주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A 교집합 B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 일단 정답입니까? 기억이 우선 바로 나오네요. 그죠? 니은은 아니고요. 디귿도 아니죠. 리을은 정답이 맞네요. 왜 리을은 정답이냐? A 교집합 B를 갖다가 엄청 복잡하게 썼죠. 드모르간의 법칙 해보면 A가 되고 합집합 해주면 교집합으로 바뀌고 그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가 돼서 역시 A 교집합 B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